우리가 차감기의 선택 시 필요 조건. 차감기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차감기의 선택 시 필요 조건. 필요 조건. 차감기의 선택 시 필요 조건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차감기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폭약을 장약하기 위한 암석에다가 천공을 해가지고 암반을 뚫는 장비를 하나의 차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그 드릴이라는 거는 소형 터널에서 주로 많이 쓰는 것이 레그 드릴이고, 또 전보 드릴도 실제적으로 터널에서 전보 드릴이 기계화되어 있지만은 하나의 그 앞에는 차감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차감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크룰라 드릴도 마찬가지로 노천에서는 크룰라 드릴 쓰니까 그것도 하나의 그 자체 앞에는 그 차감기가 붙어 있는 겁니다. 몸체만 크룰라니 전보니 이렇게 되지 앞에의 차감기는 그 부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천공할 때 뚫는 하나의 몸체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차감기가 되는데, 자, 차감기 선택 시 필요 조건은 천공 속도가 클 것. 천공 속도가 클 것. 자, 천공 속도가 클 것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차감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터널 그러면은 자, 2차선 도로 터널 정도면은 우리가 단면이 큽니다. 단면이 크면은 단면이 어느 정도 되냐면 터널 폭이 한 11에서 한 12m 정도 됩니다. 터널 높이가 예를 들어서 한 9m가 돼요. 이런 단면. 자, 이런 단면의 천공 간격을 0.6에서 0.8m 정도로 공간격을 잡고 천공수를 세보면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천공수가 한 160공 정도가 됩니다. 160공. 그러면 160공을 굴진장, 자, 예를 들어서 굴진장, 1발파당 굴진장을 4m만 한다. 4m. 그러면 4m 굴진을 하려고 하면 몇마 뚫어야 돼요? 4.4m 정도로 천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 더 잡아주죠? 그러면 4.4m 곱하기 160을 한번 해보십시오. 엄청난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짧은 시간에 발파를 할 적에 우리가 터널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터널 발파할 적에 한 막장을 털 적에 보통 우리가 하루에 설계상에는 하루에 한 2막장 정도를 굴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8시간씩 근무해 가지고 한 막장씩 턴다고 생각하면은 160공을 계산하면은 천공하고 장약하고 발파하고 버럭 처리하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천공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비트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하면 어림도 없을 거 아닙니까? 차감기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보 드릴이라는 장비를 써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보 드릴 붐대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붐대가 3개가. 그래서 이렇게 붐대에다가 차감기를 3개 붙여가지고 우리가 3붐이라고 합니다. 차감기 3대가 이 터널에 한쪽은 이 센터와 윗방향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측면을 담당하고, 또 한짝은 이 측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바닥하면서 붐대가 3대가 동시에 천공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만이 천공 속도가 빠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화약류 관리 시험 칠 적에 어려운 점이 뭡니까? 집에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도 현장을 내가 못 봤어. 또 현장을 봤다 그래도 나는 노천에서 그냥 뭐 이렇게 화약 주임 따라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몇 번 발파하는 거 어깨너머로 봤는데 터널은 잘 몰라. 그죠? 또 터널에 있던 사람은 나는 터널만 하는데 노천은 잘 몰라. 근데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리는 다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보 드릴 그만 그 전보 드릴 한번 이렇게 그림 한번 보시고 현장 가서 아, 저기 전보 드릴구나. 여러분들이 보고 뭐 전보 드릴 운전하라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시험 치러 갈 적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나중에 어깨너머로 보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실기 시험 칠 적에 작업형 할 적에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뭐 발파 진동에 대한 계측기라든지 그래프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연구하고 하나하나 해보면은 자신 있게 하면은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발 제가 시험 칠 적에는 일단은 1차 시험의 필답 시험을 우선 합격을 하시고
그거는 거의 뭐 합격을 많이 하죠. 합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자, 이제 2차에 가면은 실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작업형이 있겠죠. 2차 시험에. 1차는 이제 필기 시험이고, 2차는 주관식 문제에다가 작업형이 있겠죠. 주관식 문제도 이런 걸 쓰라는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형도 주관식에 준한 작업을 묻기 때문에 일단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제가 동영상에다 보면은 제가 작업형 할 적에 목소리 자체에 힘이 들어가야 돼요. 목소리가 빌빌빌빌 기어 들어가면은 시험 감독이 볼 적에 아, 이 사람 공부 얼마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 착착 답이 나올 수 있도록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이론적인 논리가 자기가 자신이 생기면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적에 남보다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적에 제가 그 설명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은 책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 25년 정도까지 여러분들과 같은 전공을 하면서 제가 이 전공을 하면서 화약류는 제가 평생을 내가 공부했던 거고 그 다음에 현장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천공 속도가 클 것 하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의미를 부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축 공기의 소비량이 작을 것, 압축 공기의 소비량이 작을 것. 자, 압축 공기의 소비량. 작을 것. 이거는 뭐냐면은, 자, 압축 공기의 소비량이 작을 것 하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은 효율이 높을 것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열도 열 효율이 높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에너지 효율이 높을 것. 예를 들어서 기계는 뭐 능력은 별로 없는데 압축 공기가 막 새어나가 힘이 딴 데로 막 새어나가 그렇게 하면은 압축 공기가 예를 들어서 소비량이 많아질 거 아닙니까? 소비량이 많아지면 압축 공기도 뭘로 만듭니까? 전부 다 바깥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전기가 안 통한 데는 기름을 떼야 되고 전기로 그 발전기 해가지고 압축 공기를 만든 다음에 터널 내로 그 가느다란 호스로 보내주는 거죠. 그 호스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압축 공기의 소비량이 크다 그러면은 효율이 떨어지는 거니까 압축 공기의 소비량이 작을 것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여기 작을 것.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운전이 용이할 것. 자, 운전이란 거는 우리가 작업원들이 터널에 들어가면은 터널에서 이제 막장에 들어가면 막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장에서 굴착하시는 분들이 차항기를 작동시킬 적에 너무 복잡하면은 그 껌껌한 터널 내에서 작업이 복잡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한 손으로 레바로 해가지고 스로트 발브 핸드라 그래요. 스로트 발브 핸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감기 그러면 차감기에 작업을 할 적에 이 밸브가 이렇게 있으면 밸브를 뒤로 이렇게 한 단계 딱 당기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훅갓이라 그러는데 에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공하다가 슬러지 찌개였다. 그럼 뒤로 방 하면은 앞에서 바람이 팍팍 나오고 물이 나오면서 뿜어내는 거죠. 후진 1단, 뒤로는 에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1단, 2단, 3단 이런 식이에요. 또 뒤로 빼면은 다시 2단, 1단 되는 거죠. 그 작업을 딱 할 적에 이제 천공 보조수가 잡아줍니다. 이렇게 잡아주는데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을 적에는 속도를 빨리 돌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 1단 정도로 방방방방방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잡혀가지고 한 5cm나 10cm 들어가면은 2단, 3단을 이어가지고 바바바 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예를 좀 슬러지가 있다. 기계 작태가 좀 상태가 좀 나쁘다 할 적에는 뒤로 훅가시를 이어가지고 바람을 빼주면서 좀 또 거기에 있는 슬러지를 제거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작업원들이 그 좁은 공간에서 어두컴컴한 내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기계가 복잡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운전이 용이하고 단순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운전이 용이하고 안전성이 있을 것. 뭐, 안전성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안전성이 있을 것. 자, 그 다음에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 우리가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 요거는 뭐냐 하면은 광범위한 적용이라는 거는 뭐 암질 대상에 따라서도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되고 천공 방향에 따라서도 바로 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그 광범위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 굴착할 적에 뭐 수평을 굴착할 적에는 드리프트고 그다음에 상향을 굴착할 때는 스토퍼고 하향을 굴착할 적에는 뭐 싱카다. 이거는 하나의 그 방향에 따라 주 굴착이 뭐에 따르지만은 우리가 아무 차광기도 가져가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각도를 바꿔서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 능률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래서 광범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고장이 적을 것. 뭐 당연한 얘기죠. 고장이. 자, 고장이 적을 것.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이 단축될 것. 자, 작업 시간. 작업 시간이 단축될 것. 자, 그 다음에 부품 수명이 긴 것. 부품 수명이 긴 것. 그 다음에 뭐 가격이 저렴. 자, 가격이 저렴할 것. 저렴할 것. 그 다음에 다수 사용 시 같은 형으로 선정할 것. 다수 사용 시 자, 다수 사용 시 같은 형으로 선정할 것. 자, 요거는 뭐냐면은 다수 사용 시 차광기가 많이 있다. 자, 차광기가 한 대가 아니고 뭐 세 대, 네 대, 다섯 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고장 나더라도 부품을 서로 교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이 작업을 익히면은 그 뒷사람도 그 작업 익힌 거에 대해서 숙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기라는 거는 같은 종류의 기계가 있으면 같은 종류의 기계를 계속 쓰면은 효율이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작업 효율을 볼 적에 다수 사용 시 차광기가 많이 사용할 때는 가급적이면은 같은 종류의 차광기를 써라. 뭐 하나는 일제고 하나는 미제고 하나는 국산이고 물론 그런 거는 관계가 없겠지만은 또 쓰는 용도나 무게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런 게 다 달라버리면은 성능이 달라버리면은 감을 못 잡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같은 종류의 차광기를 사용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광기의 선정 요소. 자, 차광기 여기서 차광기 선택의 필요 조건이 있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차광기의 선정 요소. 두 번째 차광기의 선정 요소. 자, 차광기의 선정 요소는 차광기의 선정 요소는 암석의 종류. 자, 차광기의 선정 요소는 암석의 종류, 조직 및 경도. 예를 들어서 뭐 조직이라는 거는 조성 성분이 되겠죠. 조직이라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조직보다가 뭐 조성 성분. 차광기의 선정 요소는 암석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암석이 뭐 주로 그 차광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차광기가 아닌 이제 뿌레가 비슷한 콜픽도 또 있어요. 콜픽은 뭐냐면 콜이 석탄이고 뿌레가로 치는 거니까 아주 연한 암석에는 천공할 필요가 없이 그냥 탕탕탕탕 치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도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석이 아주 단단하다. 그러면은 차광기도 육중해야 되고 그 성능을 이기려고 하면은 추진력도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암석의 종류나 거기에 따라서 차광기 선정 요소가 달라진다. 그 다음에 천공경 및 천공장. 우리가 천공경 및 천공장이다. 자, 천공경 및 천공장이라는 거는 어떤 발파할 수 있는 규모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발파할 수 있는 규모라는 거는 뭐냐면 천공경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천공경 장약을 잴 적에 보통 쓰는 비트 직경을 보면 외국에는 뭐 17mm, 뭐 18mm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는데 17mm가 있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그런 천공경은 잘 안 쓰죠. 그래서 천공경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파이 32mm 잘 쓰는 기, 그 다음에 파이 45mm, 그 다음에 파이 76mm 요 세 가지를 많이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책에서 공부할 때 이렇게 잘 몰라요. 책에서 공부할 적에는. 그래서 이제 뭐 17mm다, 뭐 15mm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 할 적에 이제 시험 감독이 그러죠. 이 사람 책만 공부했구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트 봤냐고 이렇게 하면 아니요. 책에 나왔습니다. 그 책에 나온 건 책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레그 드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작은 소형 차감기죠. 소형 차감기. 소형 차감기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레그 드릴이다. 이제 레그 다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생긴 게 이렇게 해서 여기 드릴이 이렇게 그 비트가 있고 이렇게 다리 있는 거. 이 레그 있지 않습니까? 이 레그 드릴. 이 레그 드릴이 사람이 인력으로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차감기가 소형 차감기예요. 레그 드릴. 요 레그 드릴의 요 비트 직경이 파이 32mm를 주로 씁니다. 32mm. 32mm 써요. 자, 32mm 쓸 적에 그러면 폭약은 어떤 폭약을 쓰냐? 폭약은 25mm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 고려하역에서 폭약이 나와 있는 폭약 약경, 뭐 젤라틴 다이너마이트나 에멀전 폭약에 보면은 25mm짜리가 있을 겁니다. 25mm짜리가 일반적으로 요 32mm 레그 드릴에 많이 쓰입니다. 레그 드릴에. 그 다음에 이제 45mm. 45mm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우리가 전보 드릴에 써요. 자, 전보 드릴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널에 2차선 터널 한 150공이나 160공이 된다. 그럼 이 전보 드릴은 전보 터널에서 보통 굴착하는 것이 뭐냐면 레그 드릴은 보통 한 2m, 굴진장이 한 2m 이내에서 많이 씁니다. 소형 터널이니까. 그 다음에 전보 드릴 같은 경우에는 굴진장이 한 1.5m짜리도 있지만 한 4m까지, 길게는 한 4m까지 굴착을 합니다. 4.5m까지. 자, 이렇게 굴착하는데 요거는 뭐냐면 주로 이제 전보 드릴이에요. 그 전보 드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적에 뭐 전보 드릴 해놓고 25mm 폭약 여면 안 됩니까? 이것도 돼요. 당연히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폭약을 열 건데, 가는 폭약을 열 건데, 많이 굵게, 천공경이 굵으면 굵을수록 뭐예요? 천공 속도는 늦어지고, 그 다음에 품값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죠. 그 전보 드릴 같은 경우는 45mm다. 그러면 45mm에 무슨 폭약을 쓰냐? 요거는 우리가, 아까는 요거는 25mm 쓴다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는 32mm 폭약. 32mm 폭약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노천이다. 물론 노천에서도 45mm를 씁니다. 45mm는 뭐 소규모 발파 이런데 클로아 드릴을 쓰더라도 굴진장이 한 3m 정도 미만일 때 소규모일 적에 그때는 요걸 쓰죠. 근데 76mm 쓰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굴진장이 3m나 6m나 로또 하나 길이가 3m입니다. 3m 로또 2개 길이가 하면 6m 되거든요. 6m 정도 천공을 해가지고 폭약을 열라 그러면 천공경이 굵어져야 되겠죠. 자, 그럴 적에는 우리가 크롤라 드릴 아시죠? 크롤라 드릴. 전보 드릴 말고 크롤라 드릴이 있는데 이 크롤라 드릴의 천공장 벤치 발파, 이 벤치 발파의 벤치 높이가 한 6m 된다 그러면 크롤라 드릴의 천공경을 몇 mm 쓴다? 한 76mm. 76mm 천공을 합니다. 76mm를 하고 그 안에 어떤 폭약을 넣냐 그러면은 파이 50mm짜리 50mm짜리 폭약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7mm 같은 경우에는 정밀 폭약이 있죠. 정밀 폭약은 우리가 터널에 외곽공 스무스 블라스팅 할 적에 이렇게 스무스 블라스팅 여기 외곽공을 였는데 정밀 폭약 1호를 였습니다. 전폭약품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거는 또 그 자체의 정밀 폭약은 디커플링 효과를 위해서 슬리브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일단은 우리가 폭약을 쓰는 것이
우리가 32mm 레그 드릴, 45mm 크루라 드릴, 그 다음에 45mm 전보 드릴, 76mm 크루라 드릴, 또는 크루라도 45mm 쓰기도 하고 76mm 씁니다. 그래서 폭약은 25mm, 32mm, 그 다음에 50mm 폭약을 주로 많이 쓴다 하는 것을 그 숫자를 알아놓으란 말이에요. 숫자를. 그 숫자를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시험 감독이 작업형 할 적에 툭툭 물어요. 물을 적에 숫자가 아닌 숫자가 기어 나오면은 뭐 76mm입니다, 75mm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80 몇 mm입니다. 물론 쓰긴 쓰지 근데 많이 안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1mm입니다. 이러면은 뭐 11mm 어디서 봐서 책에서 봤어요. 칼리 11mm짜리 있던데요. 그럼 그거 우리나라 쓰냐 그러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하면 점수 깎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쓰는 폭약을 주로 얘기를 하시면 딱딱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천공경 및 천공장. 자, 천공경은 예를 들어서 몇 미리 천공경을 할 것인가, 몇 미리. 천공경이 나와야 차광기가 성능이 큰 걸 할 거냐, 작은 걸 할 거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천공장. 예를 들어서 천공 깊이를, 자, 6m 깊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레그 드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크루라 드릴 정도 있어야 되죠. 레그란 건 사람이 자꾸 하는 건데. 사람이 자꾸 하는 건 한 2m 미만밖에 안 됩니다. 그런 선정 조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형의 고도 및 경사. 자, 지형의 고도 및 경사에서 지형의 높이가 얼마나 되냐. 예를 들어서 지형의 고도가 뭐 완전히 이런 산이다. 이런 산에 여기 지금 여기서 발판에 내려가야 된다. 근데 길이 없어요. 자, 길이 없는데 전보 드릴이나 클루라 드릴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길을 낸다든지 장비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람의 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인력으로 레그 드릴 발파를 한다든지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또 역으로 또 길을 내가 장비가 또 오면은 만약 여기서 계단식 발파 안전하게 계단식 발파로 내려가면은 장비로 또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렇게 보면 계단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그 석산 같은 데 보면은 석산이나 석회석 광산에 보면은 석회석 광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광산의 수명이 한 20년,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탐광을 해가지고 탐사를 해가지고 광맥에 대한 그 품질,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매장량 이런 걸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이제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벤치 발파를 해가지고 단계별로 내려가는데 석산 같은 골재 자원을 채취한 소규모 광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러한 계획이 잘 안 쓰고 우선 현재 빨리 굴착해서 빨리 자금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산주가 국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